네,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 한겨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 협동과정, 석사과정 전반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이 갑자기 닥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학교 생활 전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전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한 사람인데, 이것도 뭐 누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더라고.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입학했을 때는 오리엔테이션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아마 했다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정보를 다 알아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과 사무실에서 물어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뭐 제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지인한테 물어서 알게 된 것들 등등을 종합해서 석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안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에 상세히 적어 놨으니, 혹시나 제가 영상에서 까먹었거나 뭐 빠뜨렸던 내용들이 있다면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학교라던가 학과 그리고 과정에 따라서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 학교 다니는 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더라 정도의 정보이니 학교 다닐 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2년 4학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5학기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2년 4학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학점 취득,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성적, 세 번째는 논문 지도교수 선정, 그리고 세 번째는 논문 지도교수 선정, 네 번째는 논문 자격시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논문 쓰는 거,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점 취득 같은 경우는 뭐 별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한국학 협동과정,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총 30학점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한국학 협동과정 전공에서 개설된 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한국학 연구인문이라는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어 성적입니다. 영어 성적은 저 같은 경우는 입학할 때 제출했던 시험 성적이 이거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성적보다 높았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걱정 없이 넘어갔던 부분인데, 토익 700점 이상, 그리고 토플 PBT 530점 이상, 그리고 연세대학교 부설 외국어 학당 대체 강좌 수료 자격 취득, 요 셋 중에 하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논문 종합시험을 치기 전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영어 성적을 어쨌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문 지도 교수 선정입니다. 이게 왜 말도 많고 탈도 많냐면, 제 친구들도 이제 대학원생들 아니면 뭐 이제 대학원도 졸업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되게 겁을 주더라고요. 제가 입학하기 전에 막 논문 지도 교수 뭐 잘 선정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고 막 입학 전에 막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입학을 안 했는데 무슨 논문 지도 교수를 선정을 해.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특히나 공대 같은 경우는, 제 공대에 다닌 친구도 있는데, 학교 네임밸류보다도 어떤 지도교수 밑에서 어떤 연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입학 시험을 치기도 전에 교수한테 메일을 보내서 교수랑 면담을 하고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걸 일찍이부터 해놓고 입학 시험을 치고 입학 시험에 통과를 하면 그쪽 랩실로 가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전에 지도교수가 사실상 정해져 있는 거죠. 공대도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제 지인도 연세대학교는 아닌데 전공은 똑같이 저랑 한국학인데 연세대학교 아닌 다른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신 제 지인도 본인이 학교 합격하고 나서 입학하기 전에 한 2월쯤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논문 지도교수 빨리 선정해야 된다고 정하라고. 제 지인도 난감하죠. 야, 내가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내가 교수 누구 있는 줄도 모르는데 무슨 논문 지도 교수를 선정을 하냐고. 근데 막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해달라고 해서 진짜 그 아무나 선택한 교수하고 그냥 논문을 썼대요. 다행히 좋은 그 교수님을 만났다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선 1, 2학기는 먼저 그냥 수업을 들어보게끔 해요. 그리고 보통 3학기 정도의 논문 지도 교수를 선정하게끔 합니다. 뭐 학과 내규랑도 달라요. 실제랑은 학과 내규는 뭐 2학기 이내에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논문을 쓰는 4학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3학기까지 논문 지도 교수를 선정을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1, 2학기 때 선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근데 막말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가 누구 있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택을 할 거야. 그리고 이건 뒤에 논문 종합시험 얘기하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내가 수업 들었던 교수님들 중에 전임 교수님을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논문 종합시험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논문 지도교수 선정할 때 내가 뭐 참고할 만한 게 있냐? 있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연세대학교 교원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원정보 시스템. 여기 교수님 성함을 입력을 했을 때 이름이 나오면 전임 교수고 안 나오면 전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 성함을 입력해서 검색해서 나오는 값이 그 교수님 이름을 타고 들어가 보면 교수님이 어떤 뭐 활동을 하시는지, 어떤 학술에 대한 내용을 했고, 어떤 뭐 책을 썼고, 어떤 부분인가 관심 분야인지를 알아보기 좋은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요거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세 교원 정보 시스템 이거 아무도 안 알려주는 정보라.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 논문 종합 시험. 논문 종합 시험은 뭐냐면 다른 학교에서는 논문 자격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이 학생이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과는 2과목을 봅니다. 아까 한 과목은 필수 과목이라고 했던 한국학 연구 입문 과목을 치고, 나머지 한 과목은 자신의 논문 지도 교수가 치라고 하는 과목을 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 과목이나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들었던 과목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지도 교수 선정을 할 때 내가 수업을 들은 적도 없는 교수한테 가가지고 내 논문 지도를 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수업 들었던 과목 중에 지도 교수님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지도 교수님이 논문 종합 시험이 칠 때 되면, 야, 너 내 수업 중에 이거 들었었지, 너는 이걸 쳐라, 이제 요렇게 되는 겁니다. 논문 종합 시험은 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조건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 성적도 통과를 해야 이걸 응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격은 18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되고, 평균 성적 B+ 이상, 평양 평균 3.3 이상이 될 때 응시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2과목을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과목을 꼭 한 번에 치지 않아도 돼요. 한 과목 나눠 쳐도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2학기밖에 안 다녔는데 18학점 이상 되고 평균 성적도 되고 영어 성적도 심지어 통과가 됐어. 그러면 3학기 되기 전에 2학기 통과하고도 한 과목 칠 수 있는 거예요. 나눠서 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자격만 된다면. 그리고 논문 자격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1월과 7월에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반기 수업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는 게 보통 12월 말이죠. 그거 끝나면 거의 바로 그 뒤에 치고, 이제 전반기 입학자들 같은 경우는 전반기 수업이 끝나면 보통 6월 말쯤에 시험이 끝나죠. 그래서 7월에 시험을 봅니다. 네, 논문 자격 시험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문 쓰는 거. 논문 쓰는 거는 제가 왜 헷갈렸냐면, 그러니까 저는 전반기 입학자입니다. 전반기 입학 기준으로 보면 보통 9월부터 써서 12월 내지는 그 다음에 1월 정도까지 씁니다. 근데 이게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뭐 논문 발표회도 있고 예비심사, 본심사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어느 시점 전까지 내가 다 써야 되는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심사라고 하니까 말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쓴 거를 심사한다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논문이 지금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보는 심사래요. 그래서 논문을 다 쓴 거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쓰고 있는 과정에서, 야, 너 이거 뒤에 방향 바꿔야 된다, 이거 이대로 통과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너 이 뒤에 이런 내용 더 추가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류의 심사지. 제가 궁금한 건 그 일정이 막 예비 심사는 뭐 10월, 뭐 본 심사는 11월 이러면 내가 9월부터 논문을 쓰는데 그럼 2달 만에 다 끝내란 소린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학과에 물어보니까 이것도 뭐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논문을 어느 정도 썼을 때 어느 심사 들어가는지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 논문 지도 교수랑 본인이랑, 야, 우린 여기 정도까지 쓰고 일단 1차 심사 넘기자,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거라, 뭐 일반 대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야, 요 기간 전까지는 뭐 결론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3, 4학기 관련된 내용은 사실 저도 아직 학교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인 거는 저도 학위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1년 뒤에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릴 텐데 그때 그 내용이 찐입니다. 지금은 그냥 전반적인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면 보통은 2년 4학기를 다닌다. 석사과정은 2년 4학기를 다니는데 그 4학기 때 보통 논문을 쓰고 그 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영어 성적, 그리고 학점 취득도 당연히 해야 되고 영어 성적, 그리고 논문 종합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기와 관련된 것들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1, 2학기 학교 다니고 3학기 때 논문 지도교수 선정하고 그리고 4학기 전까지 논문 종합 시험 영어 성적 통과하면 된다. 네,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처음에 안 그려져가지고 1, 2학기 뭐 방학 때마다 계속 장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학과 사무실에 메일을 보냈는데 이 답변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별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논문 종합 시험 막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뭐 내가 1학기 때부터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답변을 못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치는 건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다시 말씀드리자면 논문 종합 시험은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과목 한 번 더 치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학기 내용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 주제 내가 수업 뭐 한 학기를 들었으면 그 중에서 이거 범위니까 이렇게 친다. 그러니까 수업 그냥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범위나 일정 알려줬을 때 그때 이제 바짝 옛날에 들었던 과목 한번 복습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논문 종합 시험 치시면 됩니다. 막 일찍이부터 막 준비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좀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지금 입학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뭐 한 1학기, 2학기 정도 다니고 있는데 뒤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잘 모르시겠는 분들께 도움이 되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무슨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곧 올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